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알테오젠 대표이사 박순재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저희 회사를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또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제 커버가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2008년 5월달에 이제 한남대학교 교수인 정혜신 교수와 함께 공동 설립을 했고요. 저는 2010년부터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테오젠에서 제가 일한 지가 이제 10년이 된 시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은 2014년 12월 달에 코스닥의 기술 상장 특례로서 상장을 했고 지금 상장된 지 5년이 지나고 6년째 접어드는 단계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자회사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레스 F&D라고 해서 면역 억제제 그리고 항암제 등등을 원료를 생산해서 전 세계 수출하는 그런 회사고 현재는 이제 미국 FDA, 유럽 FDA에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테오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바이오 베터 드럭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베터 드럭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환자의 투여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바이오 의약품보다 향상된 그런 바이오 의약을 총괄해서 바이오 베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 베타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기반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크게 4가지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는데 체내에서 반감기를 증가시켜서 오래 가게 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또 요새 곽광을 많이 받고 있는 신규 항암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그러죠. ADC 기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의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히아루로니데이즈 기술 등등이 있고, 저희가 또 바이오 시밀러기를 차별화된 다른 회사와는 약간 차별화된 바이오 시밀러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 장표를 구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3, 4년에 한 번씩 그 기반 기술을 수립을 하고 그걸 완성시켜 온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를 연도별로 이렇게 기반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롱액팅 바이오 기술은 그야말로 단백질을 체내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사하는 약을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주사한다거나 이런 기술이 되겠고, 이 기술은 2008년도에 저희가 알테오젠을 설립하게 된 주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사실 바이오 분야에서 롱액팅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이 면역 이뮤노글로빈의 FC에다가 휴전하는 기술이 있죠. 또 과거에는 알부민, 체내에서 이제 알부민에 휴전하는 기술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롱액팅 캐리어를 만들어 보자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명명한 넥스피라는 휴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넥스피란 물질은 알파-1 안타이 트립시란이라는 단백질인데 우리 몸속에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부민과 같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은 MPC마 폐기종의 치료제로 써왔던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아주 많은 양을 해도 환자한테 부작용도 별로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 원성인데 면역 원성에 있어서도 그런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이런 단백질인데 우리가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알파-1 안타이 트립신을 좀 변형을 해서 프로테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변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알파-1 안타이 트립신보다 체내에서 더 오래 가게 하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활성을 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A1AT 넥스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 지금 뭐 성인에서는 임상 2상이 끝났고 소아형 임상 이제 1B를 해외에서 수출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있는 크리스탈리아 제약사랑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시작한 것이 그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내쉬라고 그러죠. 아직 약은 없습니다. 약은 없지만 이것이 약이 개발된다면 뭐 이것도 하나의 블록버스터가 될 그러한 캔디데이트가 됐고, 우리가 이 넥스피를 이용해서 이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한 기술이 ADC,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로서 넥스맵이라는 저희가 기반 기술을 완성을 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DC는 그 항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세포에 선택적으로 그 접합하는 다가가는 그런 항체와, 그 다음에 톡신, 아주 강렬한 그런 항암 작용을 가진 톡신을 링커를 통해서 서로 하나의 물질로 컨주게이션 된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갖고 있는 항암제에 대한 선택성과 톡신이 갖고 있는 독성을 장점만을 따온 약이라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개발한 것은 어떤 항체의 그 특정한 위치에 이 톡신을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뭐 이 컨주게이션 시키는 기술이 위치 특이적 접합 기술이 한 10가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나온 기술이 이제 가장 수율도 높고 또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체내 안정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특허를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유방암 치료제로서 ADC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코드로서는 ALTP7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이미 그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을 베이스로 한 유방암 치료제 ADC가 두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리지널사 로슈에서 만든 캐사헬라라는 약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개발한 일본 다이치 산케오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인허투라는 약, DS8201이라는 그 약인데, 이 두 약은 그 톡신이 캐사헬라 같은 경우는 3개에서 5개 정도 접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허투 같은 경우는 8개 정도 접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톡신이 2개 정도 접합이 돼 있고 그런 차별점이 있겠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가 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대개는 이 항암제의 경우는 임상 1상을 하는 이유가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약의 최고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면 더 이상 그 약으로서의 효용 가치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최고 용량을 설정하는데, 대개는 여기에 이제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분들이 모든 약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약이 듣지 않고 결국 말기 그런 암 환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이 허투 유방암 환자들이 뭐 허셉틴도 쓰고 캐사헬라도 쓰고 다른 항암제도 쓰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그 DS8201이라는 그러한 이제 다이치 산케오 약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서 우리가 최고 용량을 결정을 했고, 별로 그렇게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아주 높은 용량에서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부작용이 보이기는 했고, 나머지 부작용들은 환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환자는 이 임상을 1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600일 정도까지도 암이 커지지 않고 약이 잘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ALTP7을 이용해서 임상 2상과 또 병역요법 이런 것을 이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원래는 회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캐시카우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시밀러는 성공을 하면 캐시카우인데, 이것도 이 프로젝트도 그렇게
만만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우선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고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세상에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국내에는 바이오시밀러가 뭐 삼성도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큰 회사들이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지만은 좀 더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 치료제 ALT L라인이라는 그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뭐 아일리아라는 약은 그 황반변성이라 가지고 원래 그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황반에 이제 노폐물이 축적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습성 황반변성은 뭐 건성 황반변성 환자의 약 10에서 15%니까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습성 황반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약물은 오로지 그 아일리아 계열이나 뭐 루센티스 계열 이런 약물을 투여를 해서 눈에다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물질 특허는 2024년 5년도에 만료가 되고요. 좀 더 특이한 점은 이제 오리지널 회사가 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제형 특허를 또 따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형 특허는 2027년 30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 약은 뭐 세계 10대 제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 중에 하나로서 한 8조 원 이상 팔리고 있고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리라고 지금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이 황반변성 치료제의 장점 그리고 경쟁 우위는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이 오리지널 회사가 만든 그 세포와 같은 세포주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황반변성 아일리아 같은 약은 동물 세포를 쓰게 되는데요. 이 동물 세포를 어떤 동물 세포를 쓰냐에 따라서 단백질에 붙어 있는 당의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시밀러 하다는 결국은 오리지널 약품과 모든 구조적인 측면에서 활성 측면에서 거의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리지널사와 같은 세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비임상 시험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눈에 있는 각 조직에서 우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 L라인과 오리지널 아일리아를 비교했을 때 완전한 시밀러리티를 보여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형 특허인데 이 제형 특허를 극복을 못하면은 2027년이나 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의 제형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리지널사가 개발했던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말하자면 제형이 열악한 거고 차이가 적게 날수록 이 그래프에서 안정된 제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개발한 이 제형은 오리지널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제형보다도 더 안정성에서 우월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굉장히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리지널 약이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약은 뭐 3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법 특허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 제법이 있는데 뭐 발효를 한다거나 정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일리아 같은 단백질은 당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제조 공법을 사용을 해야지만 시밀러리티도 맞추고 생산 수율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효 방법을 이용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고 지금 한국과 호주, 러시아 등에서 특허를 받았고 지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특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법 특허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공경에 빠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발효 방법을 회피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면은 시밀러리티 맞추기도 힘들 거고 아마 생산 수율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법 특허에 저희가 제법 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이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4개 병원에서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글로벌 3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에 이제 한국, 일본 등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저희가 출시를 하고 2025년 가을쯤에 이제 유럽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 만료되는 때에 맞춰 가지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는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마켓에 한 30% 정도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최소한 연간 뭐 5천억에서 8천억, 1조까지도 단일 품목으로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희가 그 히아루로니데이즈라는 기술이고 2018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현재 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우리가 주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정맥 주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의 정맥을 찾아가지고 정맥에다 투여를 하는데 사실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정맥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는데 뭐 한 서너 시간 걸리고 또 간호사가 옆에서 굉장히 보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정맥 주사를 선호하는 환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피하 주사를 하게 되죠. 피하 주사는 뭐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하듯이 2, 3분 내에 자기가 자가 주사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주사 시간이 짧고 간편하죠. 그런데 많은 양을 요새 항체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인데 많은 양을 투여하는 항체 치료제의 경우는 최근에 모두 피하 주사로 변환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히아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를 꼭 같이 섞어서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히아루로니데이즈를 쓰고 주사를 한 경우와 피하 주사를 한 경우와 히아루로니데이즈를 쓰지 않고 한 경우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히아루로니데이즈를 쓰지 않고 단백질을 찌르게 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게 뭐 멍드렁 이게 블랩이라 그러는데 이게 피하의 단백질이 축적이 돼가지고 피 속으로 이게 스며들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뭐 6시간 내지 하루 정도 이렇게 갑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고 단단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히아루로니데이즈를 쓰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정맥 주사와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아루로니데이즈라는 어떤 물질이냐? 그러면은 사람의 그 피하 조직에 있는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히아루론이라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를 분해하는 효소가 히아루로니데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에다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효소가 당을 분해해 가지고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 몸속에는 히아루로니데이즈가 5종류가 있습니다. 히알 1, 2, 3, 4가 있는데 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히아루로니데이즈는 아주 낮은 상승의 pH에서만 효과가 있고 중성 pH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피하 조직의 pH는 pH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히아루로니데이즈, 이 정자 끝에 있는 히아루로니데이즈는 낮은 pH에서도 효과가 있고 중성 pH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수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이 pH20이라는 히아루로니데이즈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단백질 치료제와 섞어서 피하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이 히아루로니데이즈를 섞어 가지고 원래 정맥 주사 치료제를 그 피하 주사로 만들어서 약을 출시를 했는데 뭐 최초의 물질이 2013년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지금 2020년까지 5개의 품목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받은 숫자는 많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임상 시험을 거쳐 가지고 이 히아루로니데이즈의 효능을 입증하고 약효를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클리니컬 사이트라는 그런 전문 기관에 들어가 보면은 한 20여 개 이상의 그런 단백질 치료제가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그런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ALT-B4의 그 마켓에서의 그 앞으로 성장성을 의미하는 건데 현재 임상 단계 저희가 찾아보기로는 임상 개발 단계 신규 항체가 한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맥 IV 항체 의약품이 임상 이상에 가 있는 약품이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온콜로지 이제 항암제가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약들이
전부 다 저희의 말하자면 포텐셜 미래의 그런 히알루론데이지를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알테오젠이 만든 히알루론데이지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몸속에 있는 pH20이라는 그런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히알루론데이지와 다른 히알루론데이지를 컴퓨터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이제 뜯어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프로테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300여 개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ALT-B4라는 캔디데이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이 만들었던 최종 물질이 오리지널 그 pH20이라는 물질 대비 그 열안정성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뮤노제네시티, 이거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면역원성이 중요한데 이뮤노제네시티도 굉장히 개선돼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훨씬 더 우월합니다. 한 10배 이상, pH 20 대기 10배 이상의 발현율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특허를 받았고 이미 전 세계 특허를 출원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미니피기라고 돼지에서 실험한 건데요. 이게 소금물만 찔러도 이렇게 볼록하게 이게 블렙이 생겨나는데 한 6시간, 10시간 갑니다. 이 블렙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히알루론데이지를 찌르면 처음부터 그 앞에 사람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전혀 흔적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 ALT-B4를 두 가지 사업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항체 치료제와 섞어 가지고 피하 주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10대 제약회사와 한 건을 했고 올 6월 달에 다른 10대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마일스톤이 뭐 1조 6천억, 4조 7천억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 딜에서의 특이한 점은 저희가 비독점 계약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물질을 갖고 있는 어느 회사나 우리 걸 쓸 수가 있고 이 ALT-B4 올리노 알테오젠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 히알루론데이지 자체가 여러 가지 또 그 치료제로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팔고 있는 히알루론데이지가 중국에서 이제 소나 돼지의 말하자면 동물에서 유래된 히알루론데이지를 원료를 수입에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순수한 히알루론데이지가 필요하다라는 신문 기사고요. 적응증은 뭐 피부과, 안과, 뭐 수술호, 부종 완화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이 동물류의 히알루론데이지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기 히알루론데이지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밴드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더럽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도 약물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 세계 시장이 6천억이 넘고 한 1조 이상의 그런 시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으로서는 2022년에 히알루론데이지 이 스탠드 언론이라는데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이 전망되고 2026년까지는 이제 한 2조 원 이상에서 저희가 전 세계 수출을 해가지고 30% 이상의 그런 마켓을 형성을 저희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이오시밀러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레드오션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만 보더라도 지금 유럽에서 현재 6개의 제품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2개 제품 더 나올 텐데 굉장히 크라우드한 마켓이죠. 그리고 또 원래는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을 걸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인도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고 기술적인 차별화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기술하고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고 오리지널 회사인 파이저나 뭐 엠젠 같은 회사들도 바이오시밀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이 워낙 성공률이 낮으니까 뭐 10%도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가게 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 전략이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오리지널 회사의 그 허셉틴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허투에 바인딩하는 그 항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허셉틴이 하나가 있고 퍼제타라는 하나가 있는데 이 두 품목을 이제는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이 거의 스탠다드 세라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제약회사는 이제 허셉틴 정맥 주사를 출시를 하다가 피하 주사로 바꿨죠. 그러다 최근에는 이 허셉틴과 퍼제타를 섞어 가지고 피하 주사로 작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제약에서는 자꾸 바이오 베터로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알테오젠의 경우는 우리가 ALT-B4라는 히알루로니데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ALT-B4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출시되지 않은 그 피하 주사용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있지만 뭐 리툭산이라든가 레미케이드라든가 이 옵디보는 요새 뭐 항암제 분야를 리드하는 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SC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화된 피하 주사용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알테오젠이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하나 예시인데 이제 허셉틴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피하 주사 제품이 50% 이상의 마켓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맥 주사에서 뭐 10개 제품이 서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레드오션인데 저희는 우리가 개발한 ILT-B4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오리지널 로슈사의 SC 제형과 동일한 PK 그리고 효력을 갖는 것을 입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고 유일한 허셉틴 SC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이 성공하면은 뭐 최소한도 이 단일 품목에서 1조 원 이상의 마켓 레비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짧은 시간에 알테오젠의 그동안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 베터 기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는 ALT-B4 히알루로니데이즈를 통해 가지고 그 피하 주사용 혼합해서 쓰는 피하 주사용은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끊임없이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로니데이즈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스탠드얼론 프로덕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로서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국내를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출시를 해서 우리의 메인 수출 품목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저희가 물질 특허 만료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시작했던 ADC 기술이라든가 롱액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약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글로벌 바이올로지컬 회사, 글로벌 파마시티컬 회사로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R&D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자를 통해 가지고 확보된 자금으로서 저희가 자체 공장을 확보하면은 명실상부하게 몇 년 뒤에는 저희가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서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